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시황 방송을 드리기 전에 이제 어제 이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뭐 라이브 방송을 제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었더라면 아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여력이 좀 어제는 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짧게나마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장기 투자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거북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차트를 바라보면서 매매하는 거랑 뭐 가치 투자랑은 또 격이 다른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상승하는 추세에서의 이 흐름과 하락 추세에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은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차트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어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제 경험인데요.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네요. 제 나이도 이제 거의 40인데 10년 전, 이제 20대 초도 아니네요. 20대 후반, 거의 30대 다 돼서 일인 것 같은데, 저도 꽤 큰 자금이 주식에 물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려올 때 추가 매수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자금을 다 종목에 묶여버리고 반강제적으로 뭐 1년 반 이상 주식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 매수를 하고도 거기에서도 마이너스 30% 정도가 더 발생을 하면서 계좌에는 그때 한 마이너스 4, 50% 찍혔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4, 50% 찍힌 상태에서 한 1년 반 넘게 그냥 반강제적으로 이제 종목과 함께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일하면서 돈이 생기면은, 그 당시는 이제 뭐 가치 투자를 더 많이 했었으니까 조금씩 계속 사면서 뭐 결과론적으로는 한 3년 있다가 그 종목이 큰 수익으로 다가온 경우는 있는데, 그 당시 그 종목이 상투를 친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에 맹신했을 때 결국은 이 중요한 지지선과 이평선을 가져다가 우리가 매매 기준으로 많이 삼는데요. 제가 이제 과거에 했던 실수가 바로 그런 점이죠. 지금도 종종 하는데요. 업황이라든지 방향성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비중 확대는 정말로 나중에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잠시 스쳐가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그 외 엔캠, 에코앤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왜 안 되든지 명확히 알아야 되고 이후 방안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차트를 맹신하면 사실 안 됩니다. 내가 보는 차트는, 제가 이 차트를 볼 때는요, 당연히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우상향 상황에서 이게 이제 월봉으로는 당연히 장기 대세 상승을 보였던 종목군들은요,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일봉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헤드앤숄더가 완성된 상태에서의 이 오른쪽으로 꺾여서 내려오는 흐름에 있는 차트는 누가 봐도 역별 차트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를 맹신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항상 신고가를 만들 때 거대한 거래 대금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거죠. 기존에 비싸게 들고 있던 사람들의 물량까지 내가 더 사줄게, 나는 더 높은 구간을 바라봐 라는 그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되고, 그게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요,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특정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상승을 할 때는 당연히 더 큰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증시에서는 새 돈이 들어왔다, 더 비싸게 사줄 상대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락할 때는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든다라는 점. 왜? 사는 사람이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업황이 전 세계적으로 시황과 정말로 절대로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주식시장에 그런 말이 있죠.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돈의 흐름을 역행하지 마라, 이런 말에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볼 때 2차 전지가 최근에 돈의 흐름과 역행을
일부는 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딱 답을 정했죠. 2차 전지의 시크니컬화라는 말을 드렸는데요. 결국 2차 전지 산업 자체는 이제 양극재 기준에서 규모의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광물과 연동되어서 단가가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제조 원가는 떨어지면서 갈 거고, 앞으로 전기차의 확대에 의해서,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여러 산업에 이제 2차 전지는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Q가 증가하는 과정을 보일 텐데요. 문제는 이 광물과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광물 연동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크니컬화가 되는 게 원래 이 주식시장의 추세였습니다. 원재료 가격에 의한 제품 가격의 연동이라는 이 대명제 속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주가의 바닥을 논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네요. 자, 이거는 뭐 여기에 이제 제가 중국 기업들까지 전부 다 뭐 넣으면 좋겠지만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알버말이라는 이 글로벌 2위 리튬 회사의 시가총액은 15조 분이 되지 않습니다. 15조 분이 되지 않는데 3조를 버는 회사고요. 3조를 비아디 시가총액이 이제 뭐 400조가 좀 안 되죠. 300 몇십 조가 되는데요. 영업이익은 수십조예요. 테슬라 자율주행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테슬라는 양호한데요. 그 외 모든 이 전기차 회사라든지 2차 전지 소재 회사들의 주가를 보면은 지금 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눈에 보일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기업들만 보면은 유일하게 양극재 기업들만 이를 역행하는 흐름이 있었죠. 사실 최근에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종목군들 매일같이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차트가 이렇게 원형으로 우하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국내 양극재 기업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글로벌과 연동된 흐름을 보였었다. 그래서 다 주의를 하고 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만큼 에코프로 BM을 끄집어 올렸다라는 거는요. 여기에 이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흐름에 속아버리는 거죠. 이게 돌파해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그런 흐름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좀 민감한 부분이라 유튜브에 잘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 회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저는 올해 내내,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에코프로 BM의 선물 매매는 에코프로 BM 한 종목만 계속 파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차트는 에코프로 BM을 차트를 이렇게 펴놓고 매일같이 보는 사람이 이 주가의 움직임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겠죠. 뭐 당연히 이제 어제부터 들고 와서 오버나잇을 해서 오늘 종가 무렵에 전량 청산은 해버리긴 했지만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평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릴게요. 제가 이평선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평선은 볼 때 첫 키스 자리는 매매를 해야 된다. 이평선의 첫 키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 밑에서 있는 이평선의 첫 자리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상승하는 종목이 21선 첫 자리에서는 반등을 하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61선 첫 자리에서는 또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설거지 파동을 만들 때는요, 60일 이평선이라든지 120 이평선들이 이미 밑에서 이렇게 깔려 있다가 돌파를 하고 다시 깨지죠. 반등하고 이걸 깰 때가 여기가 제일 아픈 거예요. 쌍바닥을 깨는 흐름이 제일 아픈 거기 때문에, 최근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부분이고, 오늘이 그 변곡점이 나온 거죠. 시가부터 갭으로 이런 하락 분봉이 발생을 했고, 최근에 상승할 때
최근에 상승할 때 이 두 번의 거래 대금은 준수하게 터졌지만 이번에 올라올 때는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를 본다면은 더 이상 사줄 사람이 많이 없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봐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뭐 전부 다 지금 하락의 강도가 매우 심각한데요. 우리가 이제 떨어진다고 해서 이런 종목을 사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은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절대 사지 않을 종목이다. 아무리 얘가 뭐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나는 매매를 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는 지주사입니다. 그리고 오버슈팅의 구간이 여기서부터가 이미 오버슈팅을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오버슈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를 본다면요, 이게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없는 거였다면, 이 윗구간이 없는 거였고 정상적으로 80만 원이 이 주가의 최고점이라고 내가 상상을 하고 본다면요, 이 주가는 지금 쌍봉을 몇 번째 찍고 나서 이 넥라인을 이제 깨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의 완성이 여기였다면, 이걸 없는 차트로 보고 헤드앤숄더의 완성이 여기였다면 여기에서 헤드앤숄더가 발생을 하고 넥라인이 깨지는 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월봉 기준에서 이런 20일 이평선이 있는 자리까지는 보긴 하겠지만은 솔직한 말로는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하락의 강도는 센데 반등이 약하고, 또 이게 M파동으로 떨어지면은 사실은 M파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 하락만큼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비중 추가는 비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사업회사죠. 지주회사 개념이 아니라 사업회사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에코프로는 봐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박스권 흐름에서요. 박스권을 저는 여 자리로 바라보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박스권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갑작스럽게 들어온 이유도 없이, 이날 이유도 없이 1,400억, 2,0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후에 매수세가 실종이 돼버렸는데요. 종종 이런 현상이 이 공매도가 많은 종목에서 종종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장기 이평선, 이 검은색 122평선이 꺾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꺾였다라는 거는 120일 동안의 이 주가의 평균 가격은 이 구간에 있었다는 거죠. 29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이 가격이 굉장히 오랜 기간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평균치가 깨지는 순간이고, 이 밑에는 241선의 평균이 깨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즉 적어도 120일 구간에서 물린 사람들은 웬만하면 손실이 많은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락이 더 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채널을 본다면은 에코프로 BM에 나중에 많이 밀렸을 때 항상 기본 베이스는 리튬 가격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구간들 왔을 때 지지를 해주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섣부르게 들어가기보다는요. 여기에서 보면은 의미 있는 박스권 돌파 혹은 앞전 고점을 넘기는 월봉에 양봉이 발생한 자리인데, 거래 대금을 보면은 이 거래 대금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자리고요. 에코프로의 이 주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떨어질 때는 항상 엔벨로프 하단을 건드렸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엔벨로프 하단 뭐 과거에도 그렇죠. 하단은 항상 건드렸습니다. 주봉상에. 그러면 이번에도 엔벨로프 하단 선 근처까지 왔을 때는 충분히 봐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하단을 깨더라도 15%나 더 빠지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하단 분명히 건들고 가는 경우가 그동안 과거에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이게 주봉에서 엔벨로프 하단을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에코프로 BM은 과거에 그런 끼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 하단 주봉상 엔벨로프 하단 근처에 왔을 때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주요한 지지 구간이 사실은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진 첫 양봉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았던 이 존이 어찌 보면은 그나마 해볼 만한 존이죠. 여기가 깨져버리면 좀 더 아픈 자리인데, 여기는 지켜볼 만한 자리다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주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죠. 포스코홀딩스도 전일 제가 월봉 기준에서 본다면은 이 아래 구간 정도에서 11선 정도에서 그나마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구간, 이 장대 양봉의 시작 구간이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그 자리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죠. 그래서 내일장에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가 만약에 빠진다. 이게 월봉을 하나 더 세팅을 해서 본다면요. 이렇게 추가를 하고 확인을 눌러서 보면 다음 달에의 월봉 기준 가격은 37만 원이 됩니다. 올해 이번 달에 여기까지 설사 떨어지지 않더라도 다음 달에 이런 아래 꼬리를 이런 구간에서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야 되죠. 그럼 포스코홀딩스 정도는 대형주고 철강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길적 반등은 하겠구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락 추세 구간과 지금 상승 추세 구간과 상투를 치고 하락 추세 구간은 명확히 다른데, 문제가 거래가 안 터지고 있다라는 거죠. 올라가기 전에는 거래가 굉장히 잘 터지던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거래가 실종됐습니다. 줄줄줄 흐르고,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투매가 발생하게 됐을 때는 아래 꼬리가 발생하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1등 종목은 아니잖아요. 1등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매매할 생각은 없고, 그냥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정도 흐름에서만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엔캠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빠져 내려오는데, 오늘도 좀 올라가면 팔아라. 많이 못 팔았으면. 그리고 뭐 물량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많이 밀릴 수도 있다. 그런 거 감안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떨어져 내려온다면 저라면 이제 9만 원, 뭐 물량을 저는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비싸게 산 거는 다 팔았고, 뭐 이런 구간들에서 분할 매도를 다 했죠. 분할 매도를 거의 다 하고 싸게 산 물량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싸게 산 물량이라고 하면 여기서 산 물량은 다 팔았겠고, 근처에서 잡아놨던 물량들은 가지고 있죠. 아직도 뭐 100% 정도는 되는데, 뭐 내려오면은 그 상태에서 물을 탄다든지, 그리고 계좌를 비워놨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고민해 본다든지 해야 될 거고,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쇼크가 나오면 그게 또 주가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봐야 되고요. 에코앤 드림은 오늘 뜻하지 않게 뭐 급락이 좀 내려와서 일단은 매매는 했었고요. 홀딩을 해버릴까 하다가 뭐 생각만큼 많이 올라와서 이 직전 양봉의 종가죠. 직전 양봉의 종가까지 장중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반등이 여기까지 올라왔죠. 거의 29,500원 기준까지 뭐 여기까지 반등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의미 있는 구간까지 반등은 거짐 다 하고 죽었기 때문에 일단 길쭉 반등은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에코앤 드림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종목이니까 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월봉 기준에서 종목을 봤을 때 당연히 이 자리 깨고 내려오면은 답답한 흐름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시세를 만들었던 24,000원이라든지 25,000원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도치 캔들이 확인되고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바닥을 잡았을 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를 고민한다면 저는 에코앤 드림일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매매는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됐겠네요. 그때도 뭐 상따에서 넘어와서 뭐 매매했던 부분이고, 내려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중은 당연히 26,000원 구간에서 뭐 첫 번째 거래했던 거 대비 회원님들한테도 그랬는데 8배 정도 더 사고 계좌 2개로 많이 사서 여기에서 뭐 따뜻한 수익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천천히 보자. 천천히 봐도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보면은 나중에 많이 급락했을 때 수익 보고 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튬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는 거는 재고예요. 재고. 중국의 탄산 리튬 재고가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재고가 감소하지가 않고 있다. 그래서 재고 감소가 확인이 되면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오늘 많이 빠져서 힘드신 분들도 많을 텐데 다들 힘내시고 반전의 기회가 올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